햇볕이 따스한 오후, 민순자 할머니는 정원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했죠. 오키 씨가 창문을 닦으며 이따금 시선을 주고받을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오키 씨는 이제 가족과 다름없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쉬세요. 날씨도 좋은데 계속 가계부만 들여다보시면 어떡해요? 오키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괜찮아.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야. 평생 돈 관리 철저하게 했더니 이제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전자부품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순자 할머니의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검소함은 그녀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오래된 꽃무늬 블라우스, 구식 선글라스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았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청소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날이 좋으니 기분도 좋네. 자네도 고생이 많아.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오키 씨가 아침에 담근 김치를 내밀었죠. 이것이 순자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웃들은 항상 베푸는 따뜻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그녀는 동네 장학금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키 씨의 딸 미라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학생이 되면 좋은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지.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나은 옷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소박해 보였죠. 명품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오키 씨 딸 미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던 미라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이왕이면 좋은 걸 사줘야지. 대학 생활 내내 쓸 수 있는 가방이 좋겠어. 순자 할머니는 생각하며 명품관 입구에 들어섰어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맑은 소리를 냈죠. 순자 할머니는 세련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 사이를 지나며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가방 매장을 찾아 들어갔어요. 진열된 가방들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미라에게 어울릴 만한 것을 고르려 했죠. 뭘 도와드릴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점원이었어요.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선물할 가방을 찾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점원은 한숨을 내쉬며 손님, 여기 말고 다른 매장이 맞지 않으세요? 이 브랜드는 모두 고가의 명품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제품을 선물하고 싶거든요. 저기 진열된 가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새 시즌 제품이라 특별 관리 중이에요. 점원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지면 제품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그럼 다른 가방은요? 대학생이 쓰기에 무난한 디자인으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점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가장 구석에 있는 진열대로 순자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점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미라를 위한 선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방을 살펴보던 중 검은색 가죽 백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였죠. 이 가방이 좋겠네요. 얼마인가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점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200만 원입니다만. 손님 예산에 맞는 제품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섭섭함이 스쳤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이 가방으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은 의아함,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이 비쳤죠. 계산대 앞에 선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어요.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죠. 점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지갑을 열자 점원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어요. 지갑 속에는 몇 장의 카드가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어떤 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가져왔는데. 순자 할머니는 지갑을 뒤적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카드를 서랍에 넣어두고 안 가져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점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점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순자 할머니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손님, 저희는 장난감 가게가 아니에요. 살 능력도 없으면서 명품을 구경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점원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진짜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요즘 이런 사람들 많대. 도둑질하러 온 거 아냐? 그냥 구경만 하려고 온 거였구나. 어쩐지. 다른 고객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순자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죠. 그러나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서려 했어요. 다음부터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오세요. 점원의 마지막 한마디가 순자 할머니의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릴 듯 말 듯 했어요.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백화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거칠어진 이 손으로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일구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금세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온기는 마음속 서글픔을 녹이기에 부족했어요. 점원의 차가운 눈빛과 무례한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생 겸손과 정직을 중요시해온 그녀에게 오늘의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키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키 씨가 순자 할머니의 외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좀 돌아다녔어.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키 씨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 정영숙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어요. 정영숙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명품관에서 받은 모욕적인 대우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원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전하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죠. 그래서 결국 미라에게 줄 선물도 못 사왔어.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마쳤습니다. 정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재벌가 출신으로 백화점 VIP 고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어머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매장이 어디죠? 내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영숙아, 그냥 두자. 나이 든 사람이 실수한 거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지만 정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 점원의 태도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정영숙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내일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잡아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영숙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편히 쉬세요. 내일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정영숙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후 침실에 누운 순자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하나하나 일구어온 시간들.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겠지.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정영숙의 권유로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는 옷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영숙이 어머니, 좀 더 좋은 옷을 입으시죠라고 제안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입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 옷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영숙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정영숙은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주얼리와 브랜드 의상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정영숙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정영숙이 손수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오르며 말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주차 도우미가 달려와 정영숙을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 사장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네요. 편하게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백화점으로 들어섰어요.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를 따라갔죠. 명품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정영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 사장님, 오늘은 어떤 것을 찾으세요? 특별히 찾는 건 없어요. 어제 어머님께서 방문하셨던 매장에 들르려고 해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어제의 그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영숙아, 그냥 가자. 이런 거 해봤자. 순자 할머니가 말했지만 정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입니다. 정영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매장으로 들어섰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의 그 점원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영숙의 옆에 선 순자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어요. 정 사장님. 점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영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이 매장에서 실례를 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점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이분이 이 매장을 방문하셨는데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정영숙이 순자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점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순자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제 응대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정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정영숙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민순자 여사님, 제 시어머니세요. 점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민순자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자 여러 자선단체의 후원자였죠. 그리고 백화점의 최상위 VIP 고객 정영숙의 시어머니란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영숙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순간 매장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정영숙을 알아본 그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매니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이 직원이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정영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카드를 깜빡 잊고 오셨는데 마치 도둑처럼 취급했다더군요. 매니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점원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말입니까? 점원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뵀습니다. 매니저가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그는 점원의 팔을 잡아당겨 함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매니저와 점원을 바라보았어요.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길 바랍니다. 매니저와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른 곳에서 사세요. 여기는 더 볼 필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점원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나 외모에 있지 않아. 그걸 기억해 주길 바라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점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정영숙이 매장을 나서자 백화점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직원들이 불편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신뢰가 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정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차에 오른 순자 할머니와 정영숙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정영숙은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고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미안하구나.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영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점원의 태도는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였어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제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영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라에게 줄 선물도 아직 사지 못했잖아요. 다른 곳에 들러볼까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부티크 거리로 향했어요. 재벌가 출신인 정영숙은 이곳에서 종종 특별한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여기 가게 주인은 제가 오래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정직하고 제품도 훌륭해요. 정영숙이 설명했어요. 작은 가죽 공방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이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대학에 입학한 아이에게 선물할 가방을 찾고 있어요. 정영숙이 설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김 사장은 순자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다양한 가방을 보여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네이비 블루 백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죽은 부드러웠고 디자인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되었습니다. 이 가방이 좋겠네요. 견고해 보이고 디자인도 예쁘네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좋은 안목이세요. 이 가방은 특별 주문 제작한 것으로 가죽도 최상급이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영숙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요. 정영숙이 말했어요. 제가 백화점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런 직원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판단대로 해. 하지만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말아주렴.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니까. 정영숙은 시어머니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일주일 후 오키 씨의 딸 미라는 대학 입학 축하 자리에서 순자 할머니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이비 블루 백팩을 본 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딱 원하던 디자인이에요. 미라가 기쁨에 넘쳐 순자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렴. 그게 할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영숙이 조용히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백화점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정영숙은 봉투를 건넸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것을 열어보았어요. 백화점 사장 명의의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해당 점원이 해고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해고했다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네, 당연한 조치죠. 그런 서비스 태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정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 정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그 점원을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해 보였어요. 앉으렴.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점원이 고개를 숙이며 반복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래?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점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가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가 제품을 판매해야 했고 그날은 특히 지점장의 감시가 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건 내가 나를 몰라봐서가 아니야. 누구든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점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해볼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점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모두에게 실수할 권리가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바로 그 점원이었어요. 이제는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자가 된 그녀는 밝은 미소로 순자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민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죠.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순자 할머니는 늘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어요.